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원래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는 시간이었는데, 캔슬이 됐어요. 안 한답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는, 운동하러 갔습니다. 짐에. 그래서 거기 뭐, 뭐죠? 그 사우나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이는, 아, 지금 검은 띠, 태권도 검은 띠를 따러 또 갔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저희가 초대를 받았는데 시간이 좀 남아요. 요즘 이상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다들. 자, 결혼하신 분들은 와이프의 행복이 가정의 행복이다 라는 말이 있죠.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여러분, 와이프가 행복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남편분들은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이제 미국 형님 방송에서는 이 방송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건 좀 배워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이 반응을 보고 더 밀크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아주 좀 디테일하고 시간이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할까 합니다. 이제 방송은 미국 형님 방송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거시경제나 미국의 뭐 주식 방송은 아니지만 기업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상관관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예측 방향, 그래서 이제 폴폴리오 구성하는 법,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기업 분석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이제 고립타분할 수도 있고 방송용으로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하는 목적은 재미도 있고 여러분하고 또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 그다음에 조언, 뭐 이런 거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좀 재밌어요. 저도. 자, 오늘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죠. 월마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월마트 웹사이트 가보면 모든 기업이 공개된, 다시 얘기해서 S&P 500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올라가 있는 기업 공개한 회사들은 웹사이트에 이 파이낸셜 서류 상황을 정확하게 서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에 가면은 IR이죠, 인베스트먼트 릴레이션에 가면은 파이낸셜이라고 여기 져 있죠. 파이낸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코럴 리포트가 영어로 AK라는 거죠. 8K라는 건데, 이거보다는 지금 오늘은 너무 오늘은 이걸 보는 시간이 아니고 10K, 다시 해서 annual report를 보는 시간이거든요. annual report. 여기 두 번째 칸에 annual report라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annual report 찍는 것보다는 SEC에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보고가 된 게 중요하죠. SEC 파일링을 보겠습니다. 자, 보고된 거 2023년 쭉 보겠습니다. 2023년에 3월 17일 날 공식적인 1년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PDF 파일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10K. 10K는 1년에 한 번씩 피지컬 이어를 끝나면은 SEC에 우리가 장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 이거를 서술적으로 써놨습니다. 근데 서술적으로 써놓은 이런 여러 가지 숫자, 그 다음에 언급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 또는 애널리스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10K를 본다 그래도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이제 연관성, 링키지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방법들을 뭐 간단하게 몇 개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10K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10K에서 꼭 봐야 될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K. 자, SEC에 보고되어 있는 거, 월마트 이렇게 나와 있죠. 월마트 잉크가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업 주소가 나와 있죠. 헤드쿼터 주소가 나와 있고, 여기 항상 IRS, 그러니까 세금을 보고하는 세금 서비스죠. 한국에 이제 국세청 정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인플로이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가 항상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업자 등록증 번호 이런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우편 번호가 나와 있네요. 텔레폰 넘버 나와 있고. 자, 티커가 트레이딩 심볼이 WMP가 있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자, 쭉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업마다 다 좀 다른데, 저는 뭘부터 보냐. 월마트 비즈니스는 다 아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실 시간이 나면 보세요. 저는 리스크 팩터를 먼저 봅니다. 미국의 리스크 팩터 방송에서 몇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방송이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 뭐 설명하면 3시간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략적인 리스크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드렸습니다. 이런 보고를 할 때 까라로 보고가 안 됩니다. 그냥 진짜 리스크는 진짜 리스크예요. 이게 속이게 되면은 바로 벌금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심하면은 어떤 기업들은 월마트는 아니겠지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여기에 무슨 리스크가 있는지 다 이렇게 100%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한국의 기업 보고할 때 사람들이 다 안 까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전체적인 지수가 10년 동안 안 올라가는 이유가 이런 사회적인 신뢰가 없어요. 뭐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이건 하여튼 여기 있는 거는 거의 믿어도 되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기회다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가 큰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아주 진한 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나가 딱 보이죠? 월마트는 지금 옴니 채널 전략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옴니라는 얘기는 영어로 얘기해서 all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그 다음에 사이드라인, 업앤다운라인 모든 채널을 이용해서 팔아먹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이제 월마트가 브레이크모어로서 사람들이 직접 가서 사고 이렇게 했는데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아마 온라인 비즈니스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포함하고 그다음 거기 하면 딜리버리 서비스나 이런 게 되게 되겠죠. 그다음 자동화도 있을 수가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두껍게 글자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리가 민다 또는 가장 위험하다. 이게 잘못되면은 전사적인 문제가 생긴다. 리스크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벌써 많이 배웠죠. Cost of our investment. 자, 뭐냐면은 자, 여기 나오네요. e-commerce하고 테크놀로지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e-commerce는 뭐냐? 이게 이제 옴니 채널 전략이죠. 다시 얘기해서 브레이크모어로 사람이 와서 사가는 것도 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온라인 비즈니스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기술이란 뭐냐면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고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재고 관리를 사람이 할 수가 없죠. 그죠? 딜리버리를 하려면은 그 바코드나 이런 코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로봇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동으로 뭘 찾아내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그 웨어하우스에서 또 이제 자동화가 되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투자를 많이 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그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과 이런 투자가 엄청나겠죠? 이것이 마켓 포지션과 그 다음에 우리 매출과 우리가 이제 재정적인 상황이 나아지는지 안 나아지는지 이거에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월마트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된다. 이 리스크는 다시 얘기해서 사업에 있어서 큰 기회도 될 수 있다. 잘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십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이커머스가 또 나왔죠. 전략이.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e-commerce, 그다음에 기술, 거기 들어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뭐예요? 얘네들 전국적으로 이 체인망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 여기 나오네. 오토메이션 여기 앞에 나오네. 나오네. 그다음에 액퀴지션 했죠. 그다음에 또 뭐 샘스 클럽도 있죠. 조인트 벤처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조인트 벤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월마트랑 UNH와의 조인트 벤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월마트는 지금 세마이 병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의사는 없어도 간호사가 나와서 뭐 혈압을 재다든지 뭐 조금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뭐 팬데믹 상황에서 주사를 놓는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간단한 진료를 받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 테크놀로지죠, 그죠? 그러니까 스크린으로 의사가 볼 수 있게끔 그게 UNH하고 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또 스토어를 리모델을 해야 되겠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또 뭐가 있나? 그러니까 코스트 이제 이런 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지금 아마 얘네들은 캐시가 좀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 보면 다 나왔잖아요, 그죠? 이것만 읽었는데, 한 페이지 읽었는데 얘네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보시나요? 예. 자, 좀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네. 쭉 보겠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새로운 소비자의 트렌드를 못 찾아내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은 회사가 상품과 서비스에 잘 안 팔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성장의 한계가 올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다 또 돈을 쓴다? 컨슈머 트렌드가 뭔지 지속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외부 영향을 줘서 계속 컨슈머 트렌드를 찾아낸 거죠. 컨슈머 트렌드가 뭐예요? 큰 게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게에 실제로 안 가고 집에서 오더를 하잖아요. 아마존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그게 만약에 실패할 경우 굉장히 우리 주가에 영향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켓 쉐어가 떨어지고 비즈니스가 성장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겠죠. 근데 이게 이제 리스크인 거예요. 이제 얘네를 하는 게, 우리 지금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홀셀러도 클럽 오퍼레이션, 없는 채널 다 할 겁니다. 그죠? 클럽 오퍼레이터,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뭐 얘네들, 월마트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일 거예요. 월마트가 별걸 다 파니까, 어떤 거는 코스코, 여러분들 아시는 코스트코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타겟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옷을 또 파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가격 경쟁도 심해질 거고, 여기도 싸게 팔지만 여러 가지 경쟁 상황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경쟁이 심해짐으로써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도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또 나와요. 여기 또 옴니 채널입니다. 전사적으로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를 파는 그 구도와 방법을 다각화하겠다.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다각화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피지컬 디지털 오퍼레이션. 여기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매크로이카노미가 어떻게 될지,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게 디펜시브 스탁에 가깝기 때문에, 물론 이제,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로 잡히지만, 월마트에서 싸게 안 사면은 사람들 생활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좀 더 안전한 투자가 월마트가 되겠죠.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그런 부분이 여기 나오네요. 그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인 제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전략적인 제휴가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네. 자, 전략적인 제휴, 원이라는 회사하고, 핀텍 조인트 벤처가 있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조인트 벤처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윈윈윈 전략이죠. 유나이티드 헬스도 좋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월마트도 좋고 핀테크 회사 어떻게 하면은 페이먼트 시스템을 간결하게 할 것인가. 야, 그러니까 얘네들 월마트가 20세기 비즈니스인데 21세기형 비즈니스로 탈바꿈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것만 두 페이지 읽었는데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사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만약에 그 변화가 성공했다. 그러면 월마트의 비즈니스는 훨씬 더 승승장구하겠죠. 그 중간선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트너사들이 다 좋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자,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는 뭐냐?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 코비드 19 팬데믹도 있고 글로벌 뭐 많죠. 매그니튜드 글로벌 팬데믹, 그다음 서플라이 이슈, 서플라이어 이슈가 있고 뭐 근데 이런 거 진짜 힘들었는데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어요. 쉘터 인 플레이스 이것도 있었고. 그죠? 올해 3월 17일 날 보고가 된 거니까 페이먼트 릴레이티드 리스크도 있고 사이버 시큐리티 이슈가 있고 지금 비즈니스를 크게 하려면요 참 이제 더 힘들어졌어요. 서플라이 체인 너무 많은 리스크가 커진 건데 코스트, 리티게이션 법적인 리스크, 그다음에 제도적인 리스크, 제도가 바뀌면 그러니까 얘네들도 계속 대통령이 바뀌면서 뭔가 뭐 새로운 뭐 이니시티브 뭐 하고 뭐 자꾸 나오니까 그것도 따라야 되니까 페이퍼는 양은 많아지고 이 비즈니스 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내추럴 디자스터,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이게 지금 사실 생각보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특히 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에 영향이 많죠. 월마트가 뭐 날라간다든지 뭐 태풍이 아니라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날라간다든지 플로리다가 제일 많거든요. 얘네들이 플로리다에 그냥 데미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지금 특히 미국에서 이런 거 캘리포니아는 1,800불인가 이하로 훔치면은 감옥에도 안 넣어요. 워낙 강력범이 많으니까. 루링은 이제 터는 거예요. 가게 가서. 그래서 월마트에 샌프란시스코 하나 문 닫았어요. 하도 루링이 심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들고 나가는데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그냥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이런 게 리스크가 큰 거. 비즈니스에 엄청 크거든요. 얘네들 스퀘어 피트당 얼마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문제가 뭐 크라이머는 뭐 얘기 안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얘네들이 이제 골치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이제 항상 있는 거죠. 파이낸셜 퍼포먼스 서플라이가 안 나오면은 우리가 10,000개가 필요한데 100개밖에 준비 안 되고 이런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 리스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폴리티컬 리스크는 아시는 거고 이제 만약에 한국 같으면은 뭐가 있겠어요? 폴리티컬 리스크하고 뭐가 있어요? 북한과의 관계, 북한이 뭐 포사격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리스크는 커지죠. 근데 한국 회사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회사가 있나요? 없죠. 그게 리스크예요. 북한에 그래서 포를 사격했다든지, 뭐, 천안함이나 뭐, 북한에 저지른 그 나쁜 짓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2-3년. 그게 이제 주식과의 상관관계라든지 비즈니스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그거를 서술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리스크는 받아들여야 되는 리스크는 아니잖아요. 그게 직접적으로 사업에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것은 주가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리스크를 다 서술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파이낸셜 시스템 리스크, 뭐, 트랜잭션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리스크를 서술한다는 얘기는 그 리스크에 대한 대책과 투자와, 그 다음에 리스크를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런 리스크가 빠짐으로써 파이낸셜 리스크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있으면, 그러니까, 플랜 B는 뭐냐? 만약에 파이낸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권에서 해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했는데 이럴 경우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으면 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비즈니스의 대책은 뭘 해야 되고 리걸 디파트먼트는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FO는 뭐 해야 되고 작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미국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이미
논 리스크를 안다는 얘기는 대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한계, 우리가 이제 새로 도입한 기술이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이제, 파는 게 문제가 생겼죠. 온라인 문제가 생기겠죠. 온라인 판매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오퍼레이션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예. 뭐 너무 길어지니까, 뭐 다 볼 수는 없어요. 뭐 이거는 이제 사이버 스큐리티 문제고, 당연히 사이버 스큐리티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읽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예? 워런 버핏도 읽고 저도 읽고 있습니다. 아, 얘네들 리스크는 준비를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훨씬 더 투자자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예, 사이버 스큐리티에 대해서 좀 뭔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서술만 해놓고 대책이 없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래서 특공대가 출동해가지고 본부가 에서 뭐 폭파 위험이 있다. 그럼 그 대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가 없다 하고 아무 대책 없으면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뭐 와서 폭파시키면은 그때부터 대책 안 되는 거죠. 예, 모든 리스크는 서술하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 단계별로 작전을 준비해야 되고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 인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가장 좋은 시스템이죠. 자, 그 다음에 월마트 헬스케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에 좀 역경이 있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리퀴드 캐시플로우 상으로 지금 월마트가 10년째 유나이티드랑 이제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아마 이렇게 될 거고 그렇습니다. 월마트. 예. 그러니까 월마트가 또 샘스 클럽도 있죠. 샘스 클럽은 이제 10대, 20대 전문층이 많이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0대, 20대하고 유나이티드 헬스하고 합쳐지니까 뭐가 되게요? 유나이티드 헬스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월마트에서나 샘에서 나오겠죠. 또 유나이티드 헬스가 세계적인 이런 서비스를 이 헬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월마트는 윈윈 전략이라는 거죠. 예,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봅니다. 자, 뭐가 또 리스크냐면은 retain qualified associate. 그래서 임직원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을 실패할 경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연봉을 높이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베네핏 코스트가 너무 많을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재를 영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인재를 영입하려 한다. 그죠? 월마트. 그러니까 인재를 리테인 하려면,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하려면 뭐예요? Increase in wage. 베네핏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연봉을 1억 받다가 다른 데서 1억 3천을 주면은 그 인재는 1억 3천으로 갑니다. 인재가 하는 일은 다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경쟁에서 이긴 아이들이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공짜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인재 영입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파이낸셜 리스크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포런 익스체인지도 뭐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리걸 뭐 많겠죠. 미국에는 뭐 법정 다툼이 많으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텍스가 바뀐다든지 코퍼레이트 텍스가 올라간다든지 그것도 리스크가 되겠죠. 쭉 내려가서 한번 실질적으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30분만 하겠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이거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월마트에서 배우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월마트하고 샘스 클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이제 어디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플로리다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가 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이제 조지아.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이제 일리노이즈 이렇게 있습니다. 쭉 넘어가고 뭐 하여튼 많은 게 있죠. 미국에 3,572개 점포가 있습니다. 큰 점포죠. 샘즈 클럽은 좀 그거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샘즈 클럽은 600개밖에 안 됩니다. 뭐 그죠? 네. 아 그렇구나.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내셔널 넘어가겠습니다. 자, owned and leased property.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건물을 소유한 게 4천이에요, 미국에. 근데 리즈한 게 660이면은 자, 그럼 이런 거는 1불, 2불 올리기가 힘든 그렇잖아요. 물건 자체가 싸게 판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on이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중앙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on 하니까 interest payment 이자를 더 낼거나 리즈가 이렇게 월세로 있으면은 이제 리즈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트레스트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훨씬 오온된 게 많으니까 안정적인 비즈니스 그러니까 중앙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월마트 비즈니스는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건물에서 비즈니스 하니까 대부분 보면 만약에 돈을 빌렸어도 고정 이자율일 거고 리즈는 올라가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4,700 중에 4,000이니까 대부분 자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더라도 비즈니스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쉽습니다. 예, 생각보다 쭉 올라가요. 쭉 내려가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한번 보고 싶은데 인컴 스테이트먼트 안 나오네. 이거 비즈니스. 자, S&P 500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네들이 토탈 리턴을 봤을 때 사실 토탈 리턴을 볼 때 이게 주가가 아닙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심지어는 2021년, 2021년 락다운이 됐는데도 비즈니스가 되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근데 뭐 사실 S&P 500 리테일 인덱스는 이보다는 높지만 떨어지는 것도 무섭게 떨어졌는데 월마트는 안 떨어지죠. 예, 이게 월마트의 특징입니다. 가치주.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이거는 뭐 그 정도로 봐드리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디스커션은 필요 없고 예,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것도 필요 없고 예, 자, return on asset이 예, 조금 줄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return on asset이 조금 줄었습니다. 예, operating income도 약간 줄었어요. 이유가 있죠. 왜 줄었는지 팬데믹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밸런스 데이라는 에셋이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었어요. 이거는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라이빌리티가 좀 늘었고 라이빌리티가 늘었네요. 그죠? 조금. 자, 요거 이 정도면 괜찮아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잘 견딘 겁니다. 자, 프리캐시플로입니다. 자, 프리캐시플로는 남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다 봤을 때 제가 온라인으로 프리캐시플로가 중요하거든요. 또. 자, 여기 보시면은 프리캐시플로가 내 오퍼레이팅 액티브에서 캐시는 늘어났는데 프로퍼티 이퀴먼트에 들어가는 돈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가 사실 조금 늘어났네요. 그죠? 근데 넷으로 따지면은 마이너스가 인베스트먼트 액티비티 때문에 캐시가 어디 갔을까요? 예. 여기 보시면 아마 자사주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2억 불, 20억 불 했어요. 올해 여기 나와 있을 건데 여기 어디? 예. 자사주 매입을 작년 말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캐시 온 핸드가 줄어든 거죠. 네.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저번에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자사주 매입 때문에 자사주 매입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긍정적이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마트 US 세그먼트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고 리테일 스퀘어 피트당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는 어느 회사든 스퀘어 피트당, 한국은 평당 얼마나 팔리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옴니 채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세츄레이트 돼 있구나. 더 이상 한 평당, 이런 미국 같은
원 스퀘어 피트당 나오는 매출이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은 피지컬 애드레스, 그러니까 직접 가게에서 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팔아서 요 매출을 좀 더 증가시켜 주겠다. 당장 전략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몇 년 된 거잖아요, 이렇게. 아, 이건 더 이상은 여기서는 스퀘어피트당 맥스로 안 나가는 거야. 가격을 올리기 전까지는. 그러면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올마트가. 아시겠죠? 이 전략적인 움직임이, 아, 얘네들, 이 경영진이 그런 결정을 한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구나.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인컴 스테이트먼이 나오는데, 샘스 클럽이네요. 샘스 클럽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아까 비교해서. 샘스 클럽은 아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 샘스 클럽의 주로 고객이 10대, 20대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별로 많이 없죠. 왜냐면은 싸게 파니까. 싸는 걸 좋아하니까. 유지를 시키는 이유는 뭐다? 전략적으로 얘네들이 다음 세대 펄싱 파워가 더 세졌을 때 샘스 클럽을 안 가고 월마트 가고, 얘네들이 UNH 같은 데서 노출이 되니까 결국 나중에 직장을 실질적으로 좋은 직장의 연봉 수준이 높아지면은 월마트에서 UNH에 대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거고, 그러면 UNH도 좋잖아요. 자, 그런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이게. 난 남는 게 얼마? 오프닝 인컴이 넷세일의 1.9%밖에 차지 않아요, 지금.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도 비즈니스 한다. 이게 다 보이잖아요, 이게 사인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 계속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게 밸런스, 원래 인컴 스테이트먼을 했는데 제가 지나갔나 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